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6년째 뇌전증을 앓고 있는 뇌전증 환우입니다. 뇌전증이 보통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같은 건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병이에요. 아, 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병명을 바꿨거든요. 네. 간질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다른 아르바이트 할 때도 간질이라고 안 뽑아요.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아예 막 뽑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좀 병명을 바꿨더라고요. 네. 제가 인터뷰하려는 목적이 편견이에요. 편견 때문에 이게 인터뷰를 하려고 했고 저는 편견이 어떻게 보면 키워준 병이에요. 어떤 증상이 좀 많아요?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전조 증상이 와요. 가슴 두근거림이 좀 심하게 오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유로 들어갈 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 느낌이랑 데자뷰랑 같이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데자뷰, 같은 장면을 또 한 번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공포감.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그 공포 체험관 있잖아요. 네. 그 들어가기 직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딱 멍 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게. 전조 증상 말고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거에 뭐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멍 때리는 거. 이렇게 때려도 대답을 안 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 눈은 떠 있는데 약간 잠자고 있는 느낌?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네. 때는? 서 있는데도? 네, 서 있는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냥 여기 왜 서 있지 이런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은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차에 있거나 어떤 날은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대화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대화도 기억 안 나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클릭만 하고 있다거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고. 당사자는 좀 느껴요? 발작이 올 것 같다. 그거는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겪으신 거예요? 이제 5살 때 계속 멍 때리고 있으니까 부모님 좀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시고 제가 발작이 나타난 거 보고 이제 병원을 간 거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계신 거예요? 5살 때 이제 진단을 받고 12살 때 약을 안 먹고도 정상인 거 똑같은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 다시 재발이 된 거죠. 이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 재발이 된 거예요? 네, 어느 대학병원 가서도 완치가 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언제든지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뇌전증이 있고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죠. 약이 안 통하는 뇌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난치성 뇌전증을 판단을 받고 큰 병원 다니게 돼가지고 거의 이제 지금은 증상이 없는 상태죠.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던 편견 같은 것들도 있나요?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절대 정신병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조증이 나올 때 멍 때리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해고 간질이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중소기업에서는 바로 나가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안 한대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막상 회사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처를 못 하는 거죠.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지능이 모자라다거나 그런 병이 아닌데 발작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한 편견을 갖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말하기는 1년 이상 증상이 없을 시에는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뇌전증 환자가 운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법도 정확한 게 없어요.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안 잡는 게 맞는데 저같이 이제 10년, 20년 증상이 없으면은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저는 5년이 됐는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난 거 빼고는 아직 뭐 사고 크게 난 거 없고 2015년에 이제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운전면허도 따고 다 했는데 부모님이 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위험하다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집어 던지시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걱정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재발이 된 원인이 된 거죠. 또 스트레스가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회사를 걸어다님으로써 인해서 수면 부족과 이제 뇌전증이라고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증상이 이제 뭐 거품 물고 쓰러져서 떤다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눈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당황할 것 같긴 해요. 그 예전에 가수 시아 영상이 있는데 백댄서 분이 춤을 추시다가 갑자기 탁 쓰러지는 영상이 나와요. 그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쓰러져서 이렇게 발발 떠는? 네, 발발 떠는. 근데 이제 대발작이 났을 때 그때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변 사람이? 네. 제 친구 중에 병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걔는 멀쩡했었고 저는 쓰러지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대발작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 어떻게 대응하는지. 119만 불러놓고 계속 초기 대응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2, 3일 있다가 친구한테 연락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요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발작이 나면 전신 화상 입은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게 있잖아요. 지하철 게이트가. 예전에 없을 때 지하철로 떨어지고. 그러겠네. 네. 그때 뭐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통 119 먼저 불러주시고 주변의 위험을 싹 다 치워주셔야 돼요. 상의 같은 거 탈의해 주시고 거품이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눕혀서? 네. 그리고 토사물을 최대한 이제 빨리 빼주셔야 숨을 쉬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영원히 손상을 입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뭐 CPR을? 그것도 해당되고.
그럼 그 멍 때릴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때는 정신이 있는 상태, 공포감만 있는 느낌이라서 계속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뭐 툭툭 치면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준다거나 그런 거는 해주셔야겠죠. 중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뭐 놀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병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와서 애들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네. 막상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던 게 군대를 안 가니까. 군대를 안 가는구나. 얘는 뭐 운동도 하고 놀러 다니까 다 놀러 다니는데 왜 군대 안 가냐. 남자 입장에서 군대 안 가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대신 이제 거의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군면제구나.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되게 부러워하는 거고. 뇌전증으로 면제 받으려면은 서류 같은 게 있어요? 네, 서류 있어요. 그 병원에서 떼서 병무청에서 그걸 판단하고 아예 6급인 사람도 있고 4급 받은 애도 있어요. 똑같은 병인데 걔는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4급이면 가잖아요. 4급이면 공이죠. 가죠. 예. 지금은 이제 증상이 없으신 거잖아요. 다시 재발할까봐 불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네. 어떻게 예방하고 계세요? 1순위가 잠이에요. 잠. 네. 잠만 자면 증상이 아예 없었어요. 또 피곤하면 증상이 재발하기도 하는구나. 네, 저는 이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잠을 안 잤을 때, 잤을 때 이게 느낌이 오겠다, 안 오겠다, 이게 예측. 경험상? 네. 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러면 뇌전증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면 부족이네요. 네, 저는 1순위가 수면 부족. 그럼 병원에서는 원인이 뭐래요? 병원에서도 수면 부족. 잠 안 자냐? 잠 안 자고 뭐 했냐? 몸 관리 안 하고 뭐 했냐? 네. 저는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할 때 그 회사에서 1.7km 정도 떨어진 빌라에서 살았었어요. 낮에는 사무실이 따뜻하잖아요. 네. 퇴근할 때쯤 겨울에 온도 변화 때문에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불편하신 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없으신가요? 수술 받고 나서 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원래는 병원에서는 고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칼 입학하고 한두 번 쓰러진 다음에 자퇴를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불편했던 점이 이 약을 워낙 센 거 먹으니까 우울증도 같이 오거든요. 잠이 많이 오니까 계속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좀 일찍 먹고 약을 다시 먹은 다음에 잤다가 출근하신 분들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잠이 없으니까 회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점이 불편한 거죠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다음날 또 출근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진짜 불편해요. 술 먹는 건 이상 없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단 한 번도? 네. 혹시 몰라서 아예 안 먹는 거죠. 대응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편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요청을 주신 거였잖아요. 그것 외에도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뇌전증 환자들이 뭔가 한 가지 특별한 게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애는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했는데 글짓기 대회 같은 건 항상 상을 받았었어요. 한 분야에 딱 특화되는구나. 네. 특정 한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수 한동근 씨도 이제 뇌전증인데 가수 하듯이 그러네. 그런 거를 캐치를 못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뇌전증 환자인데도 대기업을 패스해본 경험이 있고 저는 이제 글 같은 거 잘 쓰다 보니까 취업 사이트에서 자기소개서 첨삭도 돈을 받고 있어 조금씩. 마지막으로 제 잼백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병이 절대 아니고 일반인도 뭐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이제 발작이 나면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